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 요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바도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이 접점을 찾기를 시도를 해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검찰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로 모신 분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퇴임하신 게 9월 9일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반 정도 되셨는데 어떻게 좀 그간에 그러니까 쌓인 피로는 좀 많이 푸셨습니까? 피로가 더 축적된 것 같습니다. 왜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또 이제 워낙 검찰 개혁 요구가 드세고 네. 국민들 여러 가지 요구하고 계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임 기간 동안 법무검찰 개혁의 그 성과 또 미진한 점이 뭐였는가 성찰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 장관님이 퇴임하신과 동시에 이른바 조국 정국이 시작이 됐고 네. 어찌 보면 그 전부터 시작이 됐죠. 사실은 이제 그 퇴임일이 9월 9일이셨지만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가장 안타까웠던 점이 어떤 점이었어요? 지켜보시면서? 뭐 여러 국민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 문제 그 대통령의 참모로서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두 달 이상 모든 그 사회적 이슈를 다 뒤덮어 버릴 만큼 큰 문제였는가 하는 아, 너무 지나쳤다.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조국 전 장관 혹시 퇴임한 후에 네. 장관님 혹시 그러니까 연락 주고 그러니까 받은 바가 있나요? 개인적인 뭐그 그런 연락은 몇 번 했습니다. 어떻게 뭐 심경 이런 거 좀 밝힌 바가 있고요, 장관님한테. 뭐 심경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황도 아니라고 볼수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떤 말씀이 대충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점부터 좀 그 질문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되시기 전에는 학자로서 네. 검찰을 하나의 어떤 그 탐구와 관찰의 대상으로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법무장관이 되셨습니다. 지금 거래서 이제는 그 검찰을 직접 피부적으로 체감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달랐습니까? 뭐 달랐다기보다도 네. 느낀 점이 예, 더 강하게 느낀 점이 있죠. 어떤 점인데요? 검찰의 어떤 조직 논리라든가 예. 조직 문화 예, 이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하는 점이고 좀 더 풀어주세요. 조직 논리,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그 검찰의 어떤 그 검찰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검찰주의다, 검찰 만능주의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검찰의 그 조직 보호 논리라는 게 대단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 축적된 독특한 그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쉽게 바뀌는 게 아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지금도 검찰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런 독립성 강화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그 독립성 강화라는 목표는 심하게 얘기하면 잘못 설정된 목표고요. 그렇게 보세요. 네, 예, 우리 검찰에 필요한 것은 독립성 강화보다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 음흠. 이것을 더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의 독립성 같은 게 잘못 설정된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지금 검찰권에 대한 어떤 통제 또 견제 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 검찰권의 독립성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검찰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도 이제 그러니까 손못대는 이른바 민주적 통제 자체도 어떤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 민주적 통제도 예, 뭐 정치적 외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하는 것은 검찰권의 강화로 이어지는 논리가 된다. 아하.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검찰 개혁의 제1 과제이자 핵심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검찰 독립성을 얘기하면서 인사권, 예산 뭐 모든 걸 다 독립하자 시켜주자 하지 않습니까?
그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네, 어떻게 통제를 하죠? 그렇네요. 네. 통제할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독립성 강조는 그런 네. 위험성이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 창도 열어놓겠습니다. 샵 8001인데요. 박상기 전 장관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문자 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과제고 검찰권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의 핵심적 요체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검찰권 행사.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연달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방안들, 뭐 이제 수사 관행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검찰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고요. 예, 또 공정성과 형평성이 유지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 이제 형사법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많은 현안들을 네. 지금 뭐 고소고발도 많은 사회이긴 하지만 네, 모든 현안들을 특히 정치적 이슈들을 검찰에 의해서 정리된다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검찰의 조직 논리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다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정치에 사법화라고 해서 정치권이 걸핏하면 고소고발하는 것부터도 사실은 문제다 이렇게 네. 지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고 네. 이 검찰의 그 어떤 사회적 어떤 어젠다의 어떤 영향력을 키울수록 검찰권 행사는 네.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 아. 하는 점을 좀 그러면 지금 그 조국 장관 재임 시절에 그다음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그러니까 그 국회를 거쳐서 입법상 말고 네.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순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법무부 그리고 검찰에서 뭐 얘기한 개혁 사항들이 좀 있죠. 네. 그것은 뭐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장관님 재임 시절에 많이 준비됐던 거라는 보도도 있던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포토라인, 뭐 심야 수사 네.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퇴임 전까지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피의사실 공표 같은 것은 반드시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적인 사실관계들을 언론에 흘림으로 해서 그 피의자들을 망신 주고 네. 선입견을 갖게 하고 검찰의 어떤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이런 폐단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하루속히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그 하나 꼭 집어서 다른 거 하나만 좀 질문드리면 특수부 축소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제 중앙지검을 포함해서 3개 지검에 이제 특수부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개칭을 했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문제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이죠. 그렇죠. 네. 한 60% 인력이 거기에 예, 집중됐다면서요. 거기에 돼 있고. 예. 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특수부의 문제점을 제 자신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해서 손을 못 댄 것은 적폐 수사 때문에 네. 그걸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어쨌든 간에 특수부는 지금까지와 같은 조직과 그런 그 수사 관행으로 유지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요. 네. 지금 특수부를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개칭을 해서 둔다고 하는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그 인지 수사, 네. 소위 기획 수사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그 전체량을 대폭 줄여야 됩니다. 특수수사의 문제점이라는 게 결국은 검찰이 스스로 정보를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한 거기 때문에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소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그 수사 구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 예. 무슨 저 편파 수사라든가, 예. 그다음에
먼지털이식 수사다. 예,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의 금태섭 의원은 국감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박상기 전 장관 재임 시절엔 법무부가 특수부 축소 폐지를 반대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 받아들이세요? 특수부 축소 폐지를 반대한 건 아니고요. 중앙지검에 대한 특수부 파견 검사의 숫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랬었네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의 그 현실적인 상황 설명을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신 게 아닌가.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특수 상황에 대한 그렇습니다. 어떤 그 점을 일반론으로 받아들였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확인차. 아까 이제 그 검찰의 독립성 강화라고 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뭘 주장을 했냐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할 경우 이를 직권남용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뭐 그건 이제 권성동 의원의 개인 내 주장, 정치적 주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검찰청법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도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지휘 감독권자죠. 그런데 그 뭐 얼마 전에 문제가 됐습니다만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한 그 가족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네. 뭐 기소, 뭐 사전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런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려면은 예. 사전에 보고를 받지 않고 지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수사의 밀행성을 위해서 보고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안다고 해서 수사의 밀행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또 하나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뭐 검찰권 행사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판단하는 법과 원칙이 항상 적정한 검찰권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또 네.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예. 사회적인 그 중요한 이슈 현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 해서 그것을 그 검찰권이 적정하게 공정하게 균형감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8월 27일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그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개시된 날로 보는 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된 날이 바로 그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사전 보고를 받으셨어요, 장관님?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적으로 받았죠. 사후 네. 압수수색이 실시된 이후입니까?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까? 뭐 압수수색은 여러 시간 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볼 수 있지만 착수 이전은 아니었죠. 아, 그래요? 압수수색이 개시되기 전은 아니었고. 네. 그러면 왜 이러저러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어떤 사유 보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렇다면 그건 사전 보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선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검찰. 착수했다는 얘기. 착수했다는 얘기. 그 이상 이하도 없었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고의 현안은 공수처 설치인데요. 네.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거의 그 결사 반대 이제 지금 모드인데 좀 궁금한 게 그 장관 재임 시절에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야당하고도 계속 논의를 해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였어요?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뭐 그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안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사위에서는 반대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아, 반대했다. 네. 그러면 지금 반대하는 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전부터 반대를 해왔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소속 그 개별 정치인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설치에 뭐 그 반대 안 한 경우도 많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는 네. 입장이 뭐 다른 분도 계시죠. 예. 계시지만 이제 지금 언론을 통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장관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을 보면은 고위공직자라거나 특히 사법기관 종사자들, 판사, 검사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국민들께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비판이거든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립된 수사기구죠. 공수처죠. 네. 예. 그리고 또 검찰이 그런 그 공수처 수사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검찰권을 균형감 있게 행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그 감찰권 강화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까? 감찰권 강화는 사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후적인 거기 때문에 예. 사전적으로 음흠.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수사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법무부의 이제 그 2차적이 아니라 1차적인 감찰권 강화, 이건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수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네, 네. 검찰에 대한 감독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방향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들어지면 뭐 그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건 과한 비판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이제 정치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마 그런 점에서는 뭐 국회의원들께서 좀 뭐 불안감을 느끼신다고 할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그럴 예. 가능성도 있긴 있겠다. 예. 그렇긴 하지만 예. 그러나 공수처라고 해서 이 공수처가 무슨 뭐 집권 여당의 직접 지휘를 받는 수사기구도 아니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어떤 그 조직 구성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공수처 관련해서 뭐 옥상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과거부터. 예. 근데 이것은 그 검찰이 제대로 이런 그 대상 인물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적당히 해서 그 수사를 하는 그런 그 축적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런 그 공수처라든가 이런 별도의 수사기구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안 됐을 겁니다. 그래요. 예, 이게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건 뭐 역대 정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새로 시작한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그 검찰권의 그 행사의 역사적인 경험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 수사기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좀 그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그 표명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공수처가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따지자면은 여당, 현재 여당 혹은 또 정부 예.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여당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수처안이 2개 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혜련 의원안하고 권은희 권은희 의원안. 의원안이 예, 예, 올라가 예. 있는데 예. 이것을 적절하게 융합을 해서 그런 그 우려 사항이 있다면은 예. 그런 그 조항들을 고치거나 해가지고 예. 통과시키면 된다. 그렇게 그러면 봅니다. 그 장관님 개인 견해라도 예를 들어서 권은희 안을 좀 그 민주당이 대폭 수용을 해서 접점을 찾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통과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권은희 의원 안 중에서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합되지 않고 독립돼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기소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그래서 지금의 검찰과 같은 그런 그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 네. 그것도 뭐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소심의위를 둔다거나 아니면은 기소부서와 수사부서를 예. 완전히 그 공수처 안에서 분리시키는 방안.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네. 네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공수처 안에서 수사 파트에서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파트로 넘기면 그렇죠. 거기서 독립적으로 네. 그 수사 결과를 검토를 해서 이건 기소로 가야 된다. 네. 아니다. 네네. 이게 그 직제상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어. 공수처는 지금의 검찰 조직과 다릅니다. 네. 지금의 검찰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뭐 위로 올라가는 승진이라고 정확하게 뭐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 인사의 어떤 그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수처는 인사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조직이거든요. 네. 임기가 있고 하니까 임기가 있고 들어와서 그 직책에서 그대로 근무하다가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승진을 뭐 바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예.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것저것 연줄 안 따지고 눈치 그렇죠. 안 보고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 임명 동의는 어떻게 생각해요? 국회가 자기가 추천한 어떤 그 공수처장 후보로 다시 임명 동의를 하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뭐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임명을 한다면 굳이 동의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그 인사 절차가 너무 많게 되면은 그 매 절차마다 네. 논란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507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장관님 재임 시에 계획하셨던 것을 못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이게 적폐 수사 때문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재임 중에 뭐 지금 검찰과 관련해서만 얘기합니다만 검찰 외에 법무부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이제 진전을 이뤘다고 나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뭐 특수수사 네. 이 파트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적폐 수사 때문에 적시에 취임 직후에 손을 대지 못했다. 예. 그러나 계획에는 있었다. 알겠습니다. 번호가 너무 좋으신데 1234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현장에 계실 때 검찰이 공수처를 찬성하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그때 검찰의 입장은 어땠어요?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도 찬성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요? 네. 반대하지 않겠다와 찬성한다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호, 그렇게 읽으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런 생각이라고 알고 계세요?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뭐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입장이죠. 네, 반대는 않겠지만 반대는 아니죠. 그렇다고 적극 찬성을 표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뭐 역대 총장들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모셨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장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